오늘은 서정주 시인의 과옆에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 시는 국화가 피어나는 현상과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성숙한 삶의 아름다움으로 규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러한 의미의 실현을 위한 의도에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무엇, 인식을 통해 그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전체 4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 2, 4연에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온갖 사물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처절하게 오는 소쩍새, 여름에는 천둥, 가을밤에는 무서리,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의 불면과 더불어 한 송이 국화꽃과 신비로운 인연을 지니고 국화의 개화 실현을 위한 의도를 지닌 존재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어난 국화는 내 누님과 같은 존재로 고뇌와 실현의 시기를 거쳐 성숙한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떠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이렇게 전체 4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1, 2, 4연은 대충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국화꽃. 여기서 말하는 국화꽃은 개화, 피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명의 대표성을 띠는 소재, 즉 생명성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봄부터 소쩍새는 소쩍새, 우리가 흔히 귀촉도, 접동새, 발음도 안 되네. 접동새로 많이 불려지는 어떤 전통적인 한해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라고 보면서요, 봄을 상징해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서 말하는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고의 과정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전체 쭉 읽을 때 보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불라불라는 울었나 보다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이 1년에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는 흔히 불교의 연기설 내지는 인연설을 바탕으로 둔 시적 상상력이 나타난다 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1년의 주제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의 울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또 나왔나요? 천둥은 자, 여름을 나타내고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먹구름 속에서 떠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기서 말하는 먹구름은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죠. 어떤 불안감 내지는 고통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이어 먹구름과 천둥 소리로서 여름을 묘사하여 개화에 대한 예고를 반복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천둥의 울음. 자, 3년 잠깐 바뀌나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때 젊음이라고 하는 건 청춘, 열정, 정열 이런 걸로 본다면 어떤 격정과 고뇌를 보낸 젊음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젊음을 뭘로 봤어요? 뒤안길로 봤어요. 뒤쪽에 있는 후미진 길이에요. 한마디로 젊은 시절의 혼란과 고뇌로
그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여기서 말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 자아성찰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내 누님, 이때 누님이라고 하는 건 젊음을 지난 누님이니까는 보통 한 40대 중후반을 많이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원숭미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찰의 완성에 대한 이어 영탄적 어조고요. 생의 원숙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어 영탄적 어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년 고뇌와 시련을 통한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국화꽃. 노란 글자수 늘렸죠. 글자수 늘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시적 허용이면서 노란색이니까 시각적 심상이고요. 네 꽃잎이 피려고 아까 피는 거 국화꽃이 피우기 할 때 생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화의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보면서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무서리는 가을에 내리는 얇게 내린 서리로서 마지막 시련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와 그 다음에 국화꽃 내지는 화자와 소쩍새, 천둥, 무서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세계와의 어떤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서 하나의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설렘이다. 내지는 생명 탄생에 대한 신비감이다. 정회감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사연, 국화꽃이 피기 직전 가을의 무서리와 나의 불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정리하면요. 관조적이고요. 인연설, 연기설 나왔죠? 불교적이면서 국화꽃 자체가 상징적 소재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삶의 원숙한 경지를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승전결 4단 구성이다. 자, 시간의 흐름인가요? 봄, 소쩍새는 저리 울고, 여름, 천둥이 울고, 가을, 무서리가 내렸네요. 그것은 바로 뭐다? 생명탄생을 위한 인고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뭐해? 국화꽃이 피어난다. 자, 우리가 아까 연기설, 인연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불교적인 개념이고요. 모든 현상에는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국화와 인생이라는 두 개의 시상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 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1, 2, 4, 3으로 순서를 살짝 바꿨는데 결국은 국화는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린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돌아와 지난 날을 반성해보는 누님과 같은 꽃이다. 따라서 국화는 성숙한 자기 인식을 표상하는 시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